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봐야 할 필수 영상. 이 영상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시니어 2시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갑자기 기력이 없거나 식사를 잘 못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침묵의 살인자, 바로 폐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층에게 특히 치명적인 폐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시니어들이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폐렴의 원인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렴 왜 시니어에게 더 위험할까요?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감기처럼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폐렴에 걸릴 위험이 더 높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거든요. 폐렴은 더 이상 낯선 질병이 아닙니다.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며 매일 평균 60명 이상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렴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폐렴 환자 10명 중 9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80세 이상에서는 폐렴 사망률이 암 사망률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폐 기능이 저하되며 당뇨, 심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합병증 발생률 또한 높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코로나19와 폐렴 구균성 폐렴이 동시 발병할 경우 치명률이 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놓치지 말아야 할 노인성 폐렴의 특이 증상. 폐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 감염이에요. 특히 폐렴 구균이라는 세균이 가장 흔하게 폐렴을 일으키죠. 이외에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의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놓치기 쉬운데요. 폐렴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침, 잦은 기침, 특히 누런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가슴 통증, 숨을 쉴 때나 기침할 때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고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들 수 있어요. 호흡 곤란,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니어 폐렴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특이 증상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호흡기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눈여겨보세요.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또는 혼돈, 헛소리, 급격한 기력 저하 및 졸림, 식욕 부진 및 평소보다 심한 식사량 감소, 잦은 낙상 또는 비틀거림, 기존에 앓던 만성 질환의 갑작스러운 악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은 노인 폐렴 초기 증상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에게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의사가 권장하는 확실한 예방책, 백신 접종과 건강한 생활 습관.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이에요. 특히 폐렴의 주범인 폐렴구균을 예방하는 폐렴구균 백신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독감 예방을 위한 독감 백신은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예방책이 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폐렴구균은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꼭 챙겨 맞으세요. 백신의 종류. 폐렴 백신에는 PCV23과 PPSV23 두 종류의 백신이 있고 13가 백신, 23가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대항감염학회는 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에게 23가 백신 또는 13가와 23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해요. 그 이유는 폐렴 구균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약 90여 종류의 아형이 있어 한 번 걸렸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에 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필수로 접종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주치의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백신을 선택하세요. 독감 예방접종. 독감도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아요.
독감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폐렴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거든요. 구준엽님의 부인고 서희원님도 독감 감염 후 4일 만에 폐혈증으로 고인이 된 사례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독감 예방 접종은 꼭 받으세요. 폐렴구균 백신은 대상포진, 화상풍 등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전후 14일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일상에서 실천하는 폐렴 예방 습관과 건강 식단. 백신 접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일상 속 작은 노력들이 폐렴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위생 관리.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세요. 두 번째, 금연은 필수. 흡연은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폐렴 위험을 높이므로 금연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면역력 높이는 영양 섭취. 특히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감귤류 등은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도라지, 배, 생강은 호흡기 건강에 전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들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면역 세포 생성에 필수적이므로 살코기, 생선,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 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습도 유지. 건조한 실내 공기는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또, 폐렴의 합병증 및 치료. 폐렴의 합병증. 폐렴은 흉막염, 폐농양, 뇌수막염, 폐혈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구균이 혈액, 내척수액 등 무균 부위에 침입하는 침습성 폐렴구균성 질환은 중증도가 심하고 사망 및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에 걸리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더 큽니다. 폐렴 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1. 항생제 치료. 세균성 폐렴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여 세균을 없애는 치료가 기본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2. 산소 치료.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3. 수액 공급. 탈수를 예방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액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외에 기침, 가래, 흉통 등 동반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해요.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폐렴 환자가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밀 검사, 인공호흡기 필요, 사망 가능성, 합병증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노인 폐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든 시니어분들 두근두근 시니어 라이프 하세요.